네, 이청원 본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의 특징주의 성격이 있을까요? 사실 성격이 크게 보이진 않아요. 네. 그런데 큰 차이는 있어요. 지난주까지 저희가 특징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2차 전지라든지 그린 뉴딜이라든지 한 번씩 계속해서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지난주까지와는 완전히 판이 다른 모습입니다. 물론 시장이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적지 않게 들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이슈화되는 가운데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아무래도 각 경제 방송사의 특징 종목으로 가장 눈에 보입니다. 아쉬운 것은 각 경제 방송사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소비주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적게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보이는 오늘 특징주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 특징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세 가지 종목을 픽해서 이슈와 더불어서 기술적인 분석까지 도움 주시잖아요. 네. 그 부분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부장님이 이 중에서 픽한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뭘까요? 네, 첫 번째는 유니온 머티리얼즈입니다. 사실상 이 종목이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수혜주다라고 하는 것. 히토리와 관련된 이슈를 언제든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이 이슈화 될 때마다 동사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크게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런 거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단기간에 시장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계속해서 짓누를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 답은 당연히 후자입니다. 설령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아닌 바이든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 이에 대한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죠. 기저에는 그게 있어요. 2000년대 이후로 시작이 된 중국의 WTO 가입, 그리고 중국은 이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는데 그 기저에 있는 게 바로 이 미국이에요.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로부터 얻는 무역 수지가 대폭 강화되면서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결국 미국의 부를 자신의 국가로 가지고 오는 거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무역 불균형을 제대로 잡겠다라고 시작한 게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공화당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해당 변수는 결코 단기간에 해결될 변수가 결코 아니고요. 중국 또한 여기에서 바로 고개를 숙이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포부는 여전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적어도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지금은 내수가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지만 내수가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고 기술력이죠. 고부가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IT라든지 기타 다양한 섹터에서의 기술력이 세계 시장에서 충분히 우위를 보이는 그 시점까지 아마 이 미국에 대한 경계와 미국과의 경제적인 갈등을 계속해서 부각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위안화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왜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여전히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않느냐. 그 기저에 있는 게 바로 이 내수시장으로의 전환까지 필요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고 하는 해당 변수는 결코 단기간에 해결될 변수가 아닙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시장에서 언제든지 고개를 다시 한번 낼 수 있는 한 가지 이슈이고 그것만으로도 시장이 2018년, 19년 크게 눌렸잖아요. 앞으로도 비록 그 크기나 민감도에 있어서는 약간씩 준다 하더라도 결코 사그라들지는 않을 이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유니온 머티리얼이 오늘 현재 기준으로 약 10%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봉이 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이 이슈가 내일 모레도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해당 변수는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기술적으로 지난 7월 27일 기록한 6,18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까지는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대다수가 손실이겠죠. 하지만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
그때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시고 그리고 한번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수출관리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이게 좀 신경이 쓰였었거든요. 이제 중국 쪽에서는 안보와 이익을 만약에 위협하는 어떤 국가와 나라, 기업이 있을 때는 제재를 하겠다 그러면서 물품, 기술, 서비스 제한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아니나 다를까 미중 무역 갈등 관련주가 장 초반에 급등하는 흐름들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상승 추세는 이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시가 대비해서 상승폭 약간 줄이고는 있죠. 이런 네. 부분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미국의 전 방위적인 압박에 좀 대응하고 있는 중국인데 기술 수출 이런 규제 강화가 되고 있으니까 보셔야 될 것 같죠. 이제 두 번째 특징 좀 가볼까요, 본부장님? 네, 네. KB금융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약간 꿈틀대기 시작했던 게 바로 은행주였어요. 이슈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배당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배당이라고 하는 한 가지 확정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동사의 주가를 긍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주가의 하락이 너무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올해 시작이 되자마자 물론 시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밀린 것도 있지만 이후로 시장이 반등할 때 KB금융은 물론이고 신한이나 우리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은행주들의 주가 상승이 사실상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언제까지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고 가다가 이제 10월 중순이 지나가는 지금 시점에서 연말까지 배당이라고 하는 확정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한 가지 이슈가 오늘 주가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시장이 매우 좋든 안 좋든 간에 매매 수익과는 달리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확정 수익입니다. 리스크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기대 수익 또한 크지는 않지만 투자금이 매우 크거나 투자 성향이 매우 보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높은 배당이라고 하는 것, 상대적으로 다른 상장사에 비해 높은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매우 매력적인 포인트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KB금융은 물론이고 기타 다른 은행주들도 모두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배당이라고 하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주가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올 것인가? 그러지는 못하겠죠. 다르게 표현을 하면 배당 수익에 대한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만큼 만약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상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약간 불안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대선까지일 겁니다. 미국의 대선이 끝이 나는 결과가 나오는 시점 이후로 저는 시장이 강하게 반등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이후로 오히려 우리가 매매를 하였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배당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KB금융의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에게는 저는 가급적이면 KB금융을 들어가기보다는 대선까지는 조금 지켜보시고 대선 후 이후 시장의 흐름을 본 뒤에 고부가 가치 산업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마도 연말까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오로지 배당을 가지고 보는 분이라면 KB금융 오늘 꽤나 많이 오른 거예요. 변동성이 큰 종목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들어가지 마시고 내일이든 모레든 아주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 한번 들어가셔서 연말까지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KB금융 이익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도 봤는데 배당 매력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연말 수익성 크게 보고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고 가야 된다라는 주의사항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물론 배당에 초점을 갖고 계신 분들은 괜찮고요. 이런 흐름에서 말씀해 주셨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이틀 연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포인트도 함께 아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KB금융 현재 4%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 가볼게요, 본부장님. 뭘 봐야 될까요? 마지막은 지금 네. 시장에서 가장 머리 아픈 종목일 것 같아요. 네. 빅히트입니다. 빅히트. 이게 오늘 장중에 20만 원 선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는 빅히트가 10만 원까지 떨어질 것 같아요. 10만 원이요? 네, 지금보다도 월등히 예.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예. 이 상장하기 하루 전에 제가 지난주에 다른 프로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빅히트를 보면서 특히 공모 그 과정에서 보였던 매우 좋지 않은 모습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과연 빅히트의 적정 주가가 얼마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각 증권사마다 갈린 평가였습니다. 높은 곳은 38만 원까지 제시를 했고요. 낮은 곳은 16만 원까지 제시를 했어요.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각 증권사든 또는 자산운용사든 특정 기업에 대한 가치를 가격으로 변환하는 프라이싱 모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가치평가 모델을 사용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특정 종목에 대한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해당 기업에 대한 가치 분석이 뚜렷하거나 또는 가치평가 모델을 잘못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빅히트의 주가가 결국에는 크게 밀리고 있는 모습이 나왔고 네.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사실 올해 SK바이오팜이라든지 카카오게임즈라든지 빅히트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공모 그리고 이 공모에 대한 관심이 너무 크게 불어일으킨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매우 아쉽게도 이 빅히트만 말 그대로 주가가 이렇게 아작이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것은 기업이 공모를 하는 이유는 주식으로 또는 주가가 크게 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대주주가 되든 또는 기업의 경영진이 되든 최대한 자금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금을 모아서 무엇을 운용을 하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결국 기업의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IPO에 대한 관심이 너무 뜨겁다 보니 빅히트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공모 가격을 상당히 높게 잡고 공모 가격 또한 밴드의 상단까지 말 그대로 밀어붙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청약률을 보이면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뛰었는데 YG라든지 JYP라든지 SM 해당 3사의 시가총액 합쳐봐야 3조가 안 돼요. 빅히트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6조가 넘어갑니다. 과연 BTS가 너무나 대단하긴 하지만 결국 기업이 보일 수 있는 실적과 재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판단을 하였을 때 빅히트가 과연 그 3사의 기업 가치를 넘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기업인가? 저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빅히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보다도 월등히 더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봐요. 참고로 소액주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매매 차익입니다. 하지만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매매 차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분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고 공모를 통해 얼마만큼 자금을 유입시키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점 반드시 인지하시고요. 빅히트 지금 손실이 많이 나고 있으신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분은 많지가 않죠.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이라도 비중 반드시 줄이시고요. 현재 가격으로 19만 6천 원인데 오늘 장중에 19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네요. 아마 내일이든 모레든 적어도 다음 주가 되면은 저는 19만 원은 훨씬 더 아래에 19만 원 밑으로 주가가 형성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비중을 반드시 조금씩 줄여 나갈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히트 20만 원 선이 이탈됐고 지금 상장된 이후에 기관의 물량이 오늘까지 3거래 연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려움일까 기회일까 이 양갈래에서 두려움 이쪽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 유의사항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엔터주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현상이 일단 있으니까 네. 혹시 최선호주라든지 그런 부분 잠깐 언급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예. 엔터주가 결국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순하게 국내 시장에서의 실적을 보인다든지 국내 시장에서 형성된 재무적인 부분, 실적보다는 요즘에는 전부 다 K-팝이라고 해서 해외 쪽에서 얼마만큼 수익을 거둬들이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첫째로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크게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티스트라고 하죠. 그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커요. 다르게 표현하면 재무제표상 나오는 손익계산서에서 판매 관리비라고 하는 고정 비용이 상당히 높은 게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주주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보다는 단기 순이익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결국 영업이익이 높다 하더라도 단기 순이익은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을 못 주거나 회사에 유보를 시킬 만한 이익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제표 좋습니다. 재무제표 좋은 기업들이 아무래도 좋다 하더라도 엔터주들은 근본적으로 재무제표가 대단히 좋지는 않다라고 하는 점 반드시 인지하시고 각 엔터테인먼트사마다 그 회사를 대표하는 아티스트가 있게 마련이에요. 컴백 일정이라든지 또는 관련된 투어라든지 그때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니 뭐니 해도 엔터주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이게 좀 밑바탕이 되는 거고 판관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나라고 일단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도 참고해 보시면서 빅히트 그리고 엔터주 전반적으로 심리 잘 또 가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슈가 있는 세 가지 특징주를 만나봤습니다. 오늘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본부장의 분석으로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